S드림 TV는 국타임즈, 뉴스팟, 성남데일리가 함께 만드는 영상 컨텐츠 그룹입니다. 추용선, 권영원의 쑥떡 공론. 네, 추용선, 권영원의 쑥떡 공론. 네, 이번엔 다른 이야기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에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 네, 그러면서 정치가 우리 시민들, 국민들 속에 얼만큼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성남시 의회가 지난 연말에 갈등과 대립을 하면서 마지막 며칠 놔두고 예산을 처리하고 현재 1월 중에 의회가 지금 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26일부터 열릴 텐데요. 네네. 성남시에서 그 시의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지만 성남시 의회에 의해서 발목이 잡히거나 시행이 되지 못하게 된 그런 정책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대표적인 게 무상복지. 네네. 1월 26일부터 예정돼 있는 계획가 예정돼 있는 의회에 청년배당 조례 지급이 되고 있는 청년배당 조례를 폐지하자. 아, 폐지하자. 이런 폐지 조례안이 지금 발의된 상태예요. 아, 이게 청년배당이라면 전국에서 성남시의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관심이 많았던 정책인데 이거를 폐지한다. 이건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목을 받고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그리고 실시된 지 벌써 2년이 넘는 올해가 3년째죠. 그렇죠. 그런 청년배당의 어떤 정책을 폐지하자.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데 왜 폐지하자? 잘 모르겠어요. 청년배당 폐지 조례안 이거 어떻게 발의가 된 겁니까? 그걸 설명 좀 해주세요. 자유한국당의 박광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면서 10여 명의 의원들이 사인을 받아서 지금 발의가 되는 상태에 있는데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고요. 성남에서만 쓸 수 있는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골목 상권 활성화에도 굉장히 기여를 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느닷없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폐지를 하자고 지금 조례를 발의한 상태예요. 아 근데 이거는 예산은 또 편성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연말 정례 때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폐지를 하자. 아, 냄새가 나는데요. 예산 편성할 때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도 편성 안 하는 걸로 정리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정치적인 술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청년배당에 대해서 이렇게 혹시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청년배당은 말이죠. 성남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에 100만 원을 지급해서 청년 실업 등 이게 조금 청년들의 사기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청년들의 어떤 사기 양향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 실업이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뭐 해소할 수는 없지만 어떤 청년들에게 사기를 양향하고 청년 실업에 대해서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자원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청년배당 정책이 나옴으로 해서 청년 정책의 중요성이 전국에서 아주 그냥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년 배당으로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청년들에게 관심을 정부가 아니면 국가가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청년배당 정책이 이게 우리나라 청년 정책의 마중물 역할을 한 상징성 있는 정책인데 말이죠. 이거를 왜 폐지하려고 합니까? 문제가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그 어떤 지지세를 모으기 위한 일환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나름대로 경기도에서에 출마한다는 이재명 시장 그 여러 군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에서 태클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흠집내기
내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잘 시행되고 있고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것을 갑자기 폐지하자. 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이 정책적인 어떤 그런 발목 잡기, 흠집 내기, 뭐 정치적인 어떤 그 술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야, 또 그거예요? 아, 진짜. 그런데 이게 이 조례안 이 폐지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렇죠. 조례안 폐지는 쉽지 않고요. 이게 네. 이제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세울 때는 가만히 있다가 네. 이제 선거가 임박하고 이렇게 하니까 폐지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성남시는 네. 개의치 않고 네. 1분기 청년 배당을 지급한다고 네. 발표를 했고 네. 또 지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네. 앞서 말씀드린 별회가 한번 폐지된 데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굉장히 네. 쉽지 않거든요. 현재 성남시의 의원들의 구성을 보면 네네. 한국당이 15명, 네네. 민주당이 15명, 네네.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한 명씩 해서 32명이거든요. 네네. 과반수를 점하는 정당이 없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 조례를 다루게 될 네. 행정교육체육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당수잖아요, 거기도. 그렇죠. 여야 4대4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통과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통과가 안 되면 본회의에서 수정을 낸다 그래도 네. 그게 통과되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렇죠. 이 상임이라든지 본회의 부분이라든지 네. 통과가 안 될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네. 뻔히 알면서도 이걸 냈다는 것은 결국은 네. 정책 선명성을 네. 보여주기식 이런 조례 발해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청년배당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우리 박광순 의원님 작년에 이상한 조례 한번 내시려고 그러다가 이게 자진 처리하셨잖아요. 어떤 그렇죠. 거죠? 이상한 조례라기보다는 좀 과장된 조례. 그렇죠. 알았어. 과장된 조례. 셋째를 나면 네네. 1억을 주겠다. 아, 그 조례 굉장히 신선해 보이고 네. 굉장히 시민들의 길을 자극하는 내용이죠. 네, 셋째를 그런 게 포퓰리즘이죠. 셋째를 나면 1억을 주겠다. 네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고 네.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의견 수렴을 했는데 네. 당내 반발도 당내 의원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결국 중간에 철회를 했죠. 그렇죠. 네. 사실 말이 1억이지 뭐 나눠서 주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계속 쌓이게 되면 성남시 재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출산이 저감되면서 출산이 출산이 낮아지면서 네. 출산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로 대한민국의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네네. 그런 차원에서 출산을 네.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부분은 일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네네. 그러나 1억 부분은 너무 문제가 많았다 이런 네. 부분이고요. 네. 다만 박 의원이 이런 조례를 발의했을 때. 네. 끝까지 한번 소신 있게 밀어붙여서 네네. 본회의에 표결을 받아보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자진 처리하면서 네네. 소문만 요란하고 네네. 뒤에 가서는 용두사미가 됐다. 네. 이렇게 봐야죠. 아, 그러면 이번에 청년배당 폐지 조례도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꽤 높지 않습니까? 과정을 봐도 이렇게 쉽지 않고요. 지금 상황은 이게 이제 뻔히 통과가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과가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치적인 어떤 수수 내지는 정치적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네네. 결국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또 경론을 일으킬 거고 본회의에서도 경론을 일으킬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이제 아까 우리 권 기자가 말씀했던 내용에서 설명을 제가 안 했는데 이게 뭘 안 했어요? 이게 통과가 된다던 치더라도 네네. 이게 집행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네네. 재의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재의요구하면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더 어렵네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성남시의 당 의원을 분포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의가 통과됐다 손치면 집행부에서는 이게 이제 또 대법원의 이 분쟁에 대해서 제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봐도 쉽지 않은 부분을 알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그냥 거기서 주장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손치더라도 네. 이거는 결국은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것을 보여주기식 네. 정치적인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네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정치 이렇게 발목 잡기식 이렇게 뭐 포퓰리즘 이런 정치는 사실 없어져야 되는데 말이죠. 그게 이제 지금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네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네. 결국은 기초 의원들의 네. 어떤 정당 공천제 문제 네네. 그리고 선거구 뭐 거대 양당이 공천을 하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당선된다. 네. 뭐 이거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요즘 이재명 회장도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네네. 네. 살인마도 공천되면 당선되고 공자님도 공천을 못 받으면 떨어지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포함돼서 성남시가 역대로 지난 의회 네. 6대부터 7대 의회까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보여줬거든요. 네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발목 잡기 이런 거 할 시간에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시의원이라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의원들은 국회의원을 따라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공천 관련 아니면 2인 선거구의 양당의 공천에 목매있기 때문에 네. 그 국회의원들 아니면 위원장들의 그 눈치를 보고 네. 시민은 안하무인, 네.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네네.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 지방선거에서는 달라져야 된다. 네네, 꼭 그렇습니다. 2인 선거가 안 되더라도 네. 운영의 묘라든지 운영 형태를 바꾸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의 교섭단체는 있을 필요가 없다. 교섭단체는 없애야 된다.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단지보다 저렴한 영상 광고가 있습니다. 월 50만 원 IPTV 케이블 채널 영상 광고로 당신의 영업에 활력을 더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시민들을 또 이게 우습게 보는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 각종 뭐 버스나 버스 정거장에 다 무선 와이파이 뭐 요즘 데이터 요금 청소년들 굉장히 많이 내지 않습니까? 네. 각 시군에서도 공공 와이파이 무선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성남시에서 갑자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1월 1일부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버스를 자주 타는 편인데 네네 그렇죠. 버스에 와이파이가 중단됐다. 네. 중단된다. 버스 내에서 네네. 그런 안내물이 붙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난 연말에 이제 버스 정류장과 시내버스에 대한 와이파이 분분 네. 그 예산을 한국당의 모 의원이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삭감된 거예요. 네, 그럼 어떤 부분이 삭감됐습니까? 와이파이가 좀 끊김 현상이 있어서 잘 안 되니까 네네. 그걸 LTE망으로 바꾸겠다. 네네. 그래서 조금 더 끊김이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예산을 삭감하면서 오히려 이 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청소년들 또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때 삭감이 된 게 시설비뿐만 아니고 회선을 이용하는 요금까지 삭감을 해서 지금 요금을 못 내서 인터넷이 끊어진 거잖아요. 일종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네네. 버스를 타면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의원의 주장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네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부분은 있어요. 네네. 큰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잘 써야 된다 이런 주장에는 동의를 하지만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간 안 되고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더 좋은 지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그래서 성남 시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하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버스 타가지고 거기서 좀 안 된다. 근데 누가 이걸 쓰냐? 버스 입석 승객들 이거 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잘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될 때까지 하지 말자 그러면서 삭감을 했던데 아니 하질 않는데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이 과연 성남시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가 이런 노구심을 갖는 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안 내면 붙여놨으면 누가 예산을 삭감해서 이 지금 와이파이가 안 된다 이런 거 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종의 선거법에 저촉이 될 소지가 있고 네. 그 사람을 비난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낙선 운동을 하는 단체가 혹시 있다면 이용해도 될 수도 있을 것인데 낙선 운동도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답답해서 그러니까 뭐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답답한 사람들이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 시민을 위해서 그 뭐 정쟁으로 뭐 청년 배당 조례안 폐지 뭐 이런 거 내지 말고 이런 거에 신경을 써서 좀 더 대시민 서비스를 확대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시민을 위한 시의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 시의원을 비롯해서 뭐 국회의원들도 많이 그러긴 하는데 앞으로는 올 6월 13일 지방선거에 온 시의원들은 시장의 정책 비판해도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 삭감해도 되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이걸 하지 않는 대신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걸 해라 이런 안을 내놓는 우리가 흔히 그런 것을 이제 대안이라고 그러는데 하지 마가 아니고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럴 만한 공부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시의원으로 들어온다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 삭감을 위한 삭감 이런 거는 지앙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시의회는 오직 심의만 보면 되는 것이지 다양을 볼 필요는 없거든요. 시장을 발목을 잡거나 꼬투리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은 비판하되 비판에 따른 대안을 설명하고 제시하고 또 같이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성남시를 한다고 한다면 성남시가 아마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매일 이렇게 말로는 시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을 하는 게 과연 시의원의 행동으로 맞는 것이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선거를 주목해야 된다. 6월 13일에 우리는 성남시의 의원들 제대로 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정당들도 훌륭한 인재를 선발해서 공천하는 걸로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해 있을 6.13 지방선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출해야 되는지 아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게 성남의 발전, 성남의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뽑아야 되죠. 자, 오늘 이재명 성남시장 이야기 그리고 성남시의회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마지막에 좀 이게 찜찜하게 끝나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고 의견을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우성 기자님 이제 방송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뭐 한 말씀 하시죠. 우리 시민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나 시의원들 또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눈을 지켜두고 잘 보면서 이 선거 때는 선택도 잘하고요. 그래야만 성남시가 발전할 것이고 또 우리 먹고 사는데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계속 지켜보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우성 원정원의 쑥덕공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죠. 뭐 할 게 또 있나요? 없지요. 자, 최우성 원정원의 쑥덕공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